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유스탄TV를 애청하시는 애국 국민과 해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스탄TV의 손상윤입니다. 오늘은 제가 방송을 연속해서 2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쪽에서는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미국의 움직임, 그러면 나토, 유럽의 움직임 이런 걸 분석했을 때 대한민국 한반도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전쟁이 나기 위한 징후냐 아니면 국가 부도가 나기 위한 징후냐에 대한 내용을 방송을 했는데요. 제가 연속해서 2개를 준비한 거는 그만큼 지금 시국이 또 위태롭다, 또 위험하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또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전쟁을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십자가를 메고 이 전쟁을 끝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원인 분석을 잘 해야 됩니다. 원인 분석을 여러분. 왜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라가 괜찮았는데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점으로 나라가 이상해졌다. 그건 제가 수차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 거 아니라고. 북한은 70년간 소리 없는 전쟁을 통해서 이제 그 완성 단계에 와 있다. 대한민국 입법, 사법, 행정 전 분야에 다 침투해서 또 5.18 유공자, 민주화 유공자 등 가산점을 통해서 공직자 또 자녀들의 좋은 대학 들어가기 전부 포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할 정도를 넘었다 이제. 그래서 이걸 누군가는 이 원인을 아는 사람이 제대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 방법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 몸에 어떤 아픈 부위가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 일반 서양 의사죠. 의사가 보는 거, 한의사가 보는 거,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병은 똑같이 병명은 암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암이 왜 발생했는지, 왜 원인. 그러니까 이제 왜 우리 양방이라 그러죠. 일반 이 병원에서는 그냥 잘못된 부위를 도려내거나 수술로서 고칩니다. 근데 한방은 우리 한의원이죠. 한방은 드러난 것도 치료하면서 원인까지 제거하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좋다 할 수는 없지만 뿌리를 드러내지 않고는 계속해서 병이 재발된다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은 조선이 멸망하고 일제 식민지화를 거쳐서 강점기를 거쳐서 일본이 세계 2차 대전을 도발했을 때 미국의 원자폭탄 2발로 독립을 한 겁니다. 우리 독립운동도 했지만 어쨌든 미국의 원자폭탄 2방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2방이 결국 일본을 패전국으로 만들면서 항복을 했습니다. 자, 그 일본이 36년간 대한민국을 통치했던 유산이죠, 유산. 그걸 가지고 대한민국이 건국돼서 북한은 우리보다 더 GNP가 높았고요. 우리는 더 안정상인데 어쨌든 그 당시에 많은 일본이 일궈놓은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1948년 해방 이후죠. 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그 다음에 48년 자유 대한민국 8월 15일 건국까지 좌파 우파 공산주의가 좋네 자유민주주의가 좋네 해서 여야 그러니까 좌우 이념 대립이 극심했고요. 러시아와 중국을 통한 공산당, 미국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무슨 지식이 있겠습니까? 노비로 살던 사람들이. 자, 조선시대는 노비로 살면서 진짜 먹을 게 없어서 흠주리게 살았습니다.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었던 민족이에요. 자, 그나마 일제 식민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방이 되었고 신문물을 공부하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2차 대전 패망이 되면서 세계 2차 대전이 이데올로기에서 일본이 일으켰죠. 자, 여기서 이제 냉전 시대입니다. 좌파와 우파, 공산주의 세력 대 자유민주주의 수호 세력, 자유민주주의 세력. 이게 한반도에 이제 딱 닿은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 휴전선을 긋고 자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 겁니다. 이 상황에서 남북이 하나로 통일된다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김구란 사람이 김구 선생이죠. 뭐 좌파들은 완전히 영웅이고 정통 우익들은 김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김구 선생을. 왜? 그분이 대한민국에는 건국한 게 없어요. 독립운동을 한 거는 인정을 하나, 일본과 싸운 거를 인정을 하나, 자유 대한민국 건국에는 기여한 게 없습니다. 자,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자유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자만이, 그리고 독립운동을 했더라도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에 동조하거나 도운 사람만이 독립유공자로 대우를 받고 건국유공자로 대우를 받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북한은 거기도 민주주의죠.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써요. 거기가 지금까지 속은 겁니다. 우리가 그 민주주의 때문에. 자, 그러면서 지금 쭉 흘러와서 북한도 이제 그 이후에 또 이제 조선 인민민주주의를 건국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헌법상 그걸 인정하지 않지만, 그래서 지금 북한은 조선을 가져갔습니다. 조선, 자기네 쓰던 말 조선. 그 대한민국은 정통성이 없다 이거야. 미제 식량지고 부르주아 계급이고 아주 나쁜 조직이죠. 독재, 군사 독재. 그러니까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성을 자기네가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려면 김일성이 한 게 없잖아요. 김일성을 독립운동한 거를 띄운 거 항일 투쟁가로 만들면서 영웅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계속해서 반일을 지금 또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이 지탱할 수 있고 정통성을 낼 수 있는 거기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신냉전이 끝난 거예요. 구냉전도 끝나고. 그러면 전 세계가 함께 전쟁을 해서, 자, 독일도 무릎을 꿇고 하나로 가서 동서독이 합을 하고 세계화 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계속해서 그 나치 학살에 대한, 유태인 학살에 대한 사과를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본은 자, 지금 또 많은 배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일본의 원자폭탄 2방을 떨어뜨렸어요. 그럼 평생 원수일 거예요. 우리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나 북한이 하는 짓이 그들 아닙니까? 그러나 일본은 현명했습니다. 그 전쟁의 아픔, 패전의 아픔도 딛고 미국의 무릎을 꿇고 진짜 미국을 배우기 시작해서 오늘의 강대국이 된 겁니다. 자, 지금 이 구조는 그런 겁니다. 한미일 안보, 동맹, 이 추세가 자유민주주의, 우리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핵이에요. 이걸 북한이 끊기 위해서 반일을 감정조해서 간을 끄는 겁니다. 갓을 썼는데 묶어준 한쪽, 일본과 동맹을. 그래서 반일 감정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 해방과 이후에 그 교훈을 갖고 일본을 우리가 질책하고 질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은 다 받았습니다. 그 보상받은 돈으로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된 거예요. 그 돈으로 포항제철도 짓고 고속도로도 건설하고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산이 됐으면 과거는 우리가 속죄하고 과거에서 배워야 됩니다. 역사에서. 그리고 이제는 미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미래로. 근데 대한민국은 북한의 공작에 의해서 자칭 민주화, 가짜 평화, 뭐 가짜 정의 세력들이 아주 천사 코스프레를 하면서 선이 자기네가 악마면서 천사의 탈을 쓰고 가짜 행세를 해와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피폐하게 한 겁니다. 거기에 속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자, 지금 또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쟤네들은 대한민국 적화 통일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자, 구소련이 붕괴되고 유럽은 상당히 자유를 찾았습니다. 이제 중국이 또 미국도 판단을 오판한 거죠. 중국을 키워주면 경제개혁개방 시키면 자유의 국가가 될 줄 알았더니 개혁개방이 아니고 오로지 공산 일당 독재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제 러시아가 무너지니까 북한이 중국을 배후 삼아서 중국은 또 자기가 북한을 입술로 담아서 이 대한민국까지 적화 통일 연방 공산국가를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이 현실을 냉철하게 지금 분석한 사람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일한 사람이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지만 군사 전문가고 또 사업의 대가입니다. 이분은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엄청난 부를 이루고요. 리스크가 큰 사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번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이에요. 사업 능력, 경제도 알고 군사학교 공부를 해서 군사대학을 와서 그 전문 군사적인 지식도 갖고 또 경제를 통해서 사업도 했고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이 사람은 악마의 편이 아니라 천사의 편, 선의 편, 하느님의 편이죠.
자, 미국은 기독교 국가로서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서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합니다. 그만큼 자유도 풍부하고 믿음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 1등 국가, 가장 짧은 시간에 세계 보안관 국가, 천조국이 된 겁니다. 자, 거기도 좌파, 우파가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도 좌파가 있어요. 거기가 말하는 좌파는 우리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체제를 인정한 이 세력, 우파 세력에서 진보와 보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반도는 대한민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역사상. 여기에 좌파는 다 공산주의자입니다. 아직도 좌우 이념 대립이 되고 있고 쟤네들은 가짜 진보, 가짜 민주를 덮어쓰고 위선의 탈을 쓰고 거짓 행세를 한 겁니다. 이게 임종석, 이번에 조국,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추한 면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처음에 벼가 자랄 때는 가라지와 이삭, 진짜 벼가 구분이 안 된다. 그냥 크면은 열매 맺어서 머리를 숙이고 피는 빳빳이 들고 있죠. 그래서 사람 손에서 뽑혀서 미리 죽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농사를 지어서 탈곡을 해서 우리의 약식이 되지만 피는 불태워지는 겁니다. 이 때가 됐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제 국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시발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충격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쟤네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을 통해서 권력을 쟁취해서 적화를 시키려 했는데 반작용이 일어난 겁니다. 국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많은 분들이 진실에 눈을 떨고 정의 편에 서고 양심선에 대해 누가 진짜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우리 정보통신의 발달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스마트폰, 뉴미디어를 통해서 이 정보가 확산되고 있고요. 또 이것을 탄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광화문에 쏟아져 나와서 자유를 외치고 불법 탄핵을 문제 삼고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을 외칩니다. 그러나 해결 방안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오프라인 집회 문화는 많은 분들이 깨어나서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대한민국 여의도를 장악하고 있는 정치 세력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이 게임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5.18 북한군이 개입한 강주 무장폭동처럼 1급 테러 전쟁이죠. 이 민주화운동이 아닙니다. 다 밝혀질 겁니다, 여러분. 이거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1시간에 밝힙니다. 한 달이면 끝납니다. 한 달이면. 새 정권이 돌아서. 모든 증거는 다 밝혀져 있습니다. 자, 이 가짜 민주화에 속아서 가짜 민주화 세력들이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통치하면서 남남 갈등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성과학의 전쟁을 끝내야 될 시기는 제가 왔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 아까 방송에서 우리 정시에서 외자 자본이 5조 이상 증발되고 있습니다. 계속 빠질 겁니다. 가장 정보가 민첩한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북한 김정은이 비핵화를 선언했습니다. 자, 중국의 압박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케이, 마음대로 해. 군사력 동원할 수 있다. 다 준비되어 있다. 그 다음에 항모 전단을 실질 집합하고 전략 자산들이 오고 있고 많은 영미연합군과 나토, 유엔 저는 다 할 거라 봅니다. 자, 나토도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중국을 세계 공공의 적으로 보고 최초로 나토가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으로. 자, 이 위기감을 느낀 중국은 왕위를 통해서 지금 빨갱이들이 모여있는 청와대를 보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기네 속내를 하면서 모종의 역모를 구하고 있고 전쟁을 불러들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걸 캐치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 문재인한테 전화를 해서 통화한 사실이 다 밝혀졌잖아요. 자, 최후 통첩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전쟁이 나든 안 나든 국가는 부도나거나 경제 폭망입니다. 향후 5년 이상은 회복하기 힘들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전쟁이 나면 더 심할 겁니다. 전쟁이 나지 않더라도 국가 부도와 국가 경제는 피폐하고 향후 그 어떤 누가 나타나도 힘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도저히 방법이 없다. 기성 정치권은 지금 여권이라는 민주 세력은 다 제가 볼 땐 위선의 세력이요, 가짜요, 빨갱이들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한국당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대다수가. 일부만 빼고 비전이 없습니다.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한국당을 저는 개인적으로 20년 이상 도와줬습니다. 이제 길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보고. 더 이상 실망이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가칭 자유당 창당을 선언하고 발기인대를 끝으고 저번 주 토요일에는 대전에서 대전 시당이 발족을 했습니다. 자, 이걸 정치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은 이 상황을 가지고 정치로 보는 겁니다. 모정가를. 아, 정치꾼 저놈들 누가 대통령 하든 누가 국회의원 하든 똑같은 놈들이야. 그냥 아무나 찍어주는 겁니다. 아무나.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 그럴 수 있죠. 자, 이제는 경황이 달라졌답니다. 이 상황은 냉정하게 말하면 자기 생명, 생존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현상은. 그래서 그걸 알리기 위해서 제가 올 8월부터 40일간을 전국에 42,000km를 5톤 트럭을 끌고 자유의 전사들이 다니면서 국민 계몽을 했습니다. 깨어나라고. 그게 올 10월 혁명으로 나타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첫눈에 오기 전에 문재인을 끄집어내리자 했습니다. 근데 그걸 방해하는 세력이 우파를 가장한 세력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건 위장 침투 세력입니다. 위장 침투. 우파가 아니에요. 우파를 위장한, 애국자를 위장한. 대한민국의 이 좌우를 가장 잘 분별하는 사람이 지만원 박사님이고 제가 함께 했기 때문에 많은 공부가 되어 있고 저도 많은 지식적 정보를 갖고 있는 저 정도입니다. 근 20년간 적과 싸워왔습니다. 좌파들과. 많은 위기 상황을 우리가 이겨내왔습니다. 티를 내지 않았어요. 많은 우리가 전과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반격의 준비를 문재인이 들어오자마자 제가 탄저균 백신 문제를 집었던 겁니다. 탄저균 백신 제가 짚지 않고 저렇게 안 넘어갔으면 평창 올림픽 못하고 탄저균 테러로 평창 올림픽은 망가졌으면서 주한미군은 쫓겨났을 겁니다. 그 탄저균 백신이 주한미군 부대에서 새어나왔다는 반미 집회를 통해서 엄청난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어떤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창당을 선언한 겁니다. 40일간 전국 투어를 하면서 느낀 게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삭발 투쟁에 동참해 줬습니다. 처음에 저희 형제, 제가 1호, 우리 형이 2호로 둘이 삭발을 했더니 무슨 쓸데없는 짓이냐고 사람들이 비아냥댔습니다. 결국 저희 이 삭발을 시작으로 정북이 삭발 쓰나미로 밀어붙이면서 많은 분들이 투사로 변신해서 결국 제1야당 대표 황교안 대표도 삭발을 했습니다. 이런 투쟁의 불꽃, 투쟁의 에너지가 넘치면서 전파가 된 겁니다. 계몽이 된 겁니다. 자, 저희가 전국을 계몽하는데 아직도 계몽할 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 에너지가 광화문 시장, 광화문 광장을 10월 3일에 100만, 10월 9일에 300만, 수백만이 나와서 불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지도자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누군가는 잘못 조정을 하고 있는 그 배우를 보면 되는 배우를. 누구 뒤에 누가 있는지 그 사람이 5년 전에 뭐 했고 10년 전에 뭐 했는지 보십시오, 제발. 말 몇 마디에 누가 뭐 행동 몇 개 제발 쏘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미국은 아주 이성적인 국가입니다. 한번 자국에 테러를 가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계하고 관리 감독하고 영원하게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 기치로 반공을 기치로 반공 국가를 건설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역시 반공을 국시로 이룩했습니다. 오늘의 이 경제 대국을. 그 두 영웅이 있었기에 오늘의 이 씨앗이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지금 점철되고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위기 국민이 70년 만에 진짜 또 왔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공교롭게도 미국의 원자폭탄, 핵폭탄 두 발이 우리한테 해방을 가져왔습니다. 자, 북한이 지네들 벼랑끝 전술로 살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이 핵이 결국 미국이 북한의 목을 잡을 수 있고 중국을 옥죄할 수 있는 빈미가 됐습니다. 우리는 또 핵 때문에 이 위기를 저는 모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자, 미국이 이 핵이 대한민국 남한만 겨냥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를 겨냥하기 때문에 공공의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 이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은 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깨어나서 싸우는 수밖에.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깨어난 자들이 먼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20년 전부터 싸워왔던 겁니다. 약 20년 전부터. 그래서 지금 많은 준비가 되어 있고 전쟁할 준비가 되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죽음을. 그래서 늘
죽음을 묵상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제금에 죽음을 각오해야 자유를 지킬 수 있다. 우리 모두 죽음에 대해 묵상할 시간입니다. 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저는 그 본의 아니게 운명적으로 이걸 많이 묵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오래전에. 그래서 뭐 99년에 마음의 발견이라는 책을 쓴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그래서 우리는 생로병사를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된다. 내가 왜 태어나고 왜 병들고 왜 늙고 결국 죽느냐. 사람은 살아있는 것은 모두가 죽습니다. 언젠가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살고 죽으면 무엇을 남겨야 되고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냐입니다. 뭐 불교에서 성철 스님이 유명한 책을 쓰셨죠. 여보게 저승 갈 때 뭐 가지고 가냐고. 많은 불교 신도들이 그걸 보고 그 책을 보고 많은 공감을 하고 탐복을 했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 용어로 말하면 공덕입니다. 공덕. 덕을 쌓는데 악덕을 쌓느냐 공덕을 쌓는 거냐. 제가 너무 기독교적이라 해서 불교 용어 좀 쓰겠습니다. 자, 덕을 쌓는 겁니다. 사람은 뭔가 일을 하는 거예요.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예요. 뭔가 일을 해요. 먹고 살고 발전해 가거나 마이너스 되거나 계속 진행합니다. 자, 악덕이 많으면 지옥을 가는 거고 공덕이 많으면 불교 많은 거는 천국이 아니라 천당을 가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남기느냐가 중요하고 살아생전에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천주교도 기독교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는 천당이라 그러고 기독교에서 하나님 믿는 기독교는 천국이라 그러죠. 천국. 당과 국이 다를 뿐인데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가려면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뭐 그 바르게 살아야지, 사랑을 하고 많이 베풀어야지 간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제지나 회개하면 된다. 불교와 좀 다른 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자, 그러나 각자 종교를 존중하는 게 우리 헌법이고 그런 겁니다. 종교 존중해야 되고 종교의 자유 100번 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 그러면 어떻게 죽까?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는 게 좋냐?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좋냐? 그래서 최근에는 웰다잉이라는 강연도 많고 모임도 많고 교육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한 번은 죽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을 때 저 사람 아깝다, 슬프다, 많이 울어줘야 될 사람이 되지. 잘 죽었다, 저는 고소하다, 저는 빨리 죽었다. 자, 북한의 김일성이 죽을 때 우리 국민들이 그랬죠. 6.25 남침 전쟁 범죄 아닙니까? 수십만을 죽인. 그리고 오늘의 이 비극도 만들고 있는 장본인들입니다. 또 그 아들 김정일이 죽었을 때도 우리가 박수를 쳤을 겁니다. 이제 김정은이도 그 아들 이제 손주죠. 요놈 죽어도 그럴 거예요. 근데 이놈 참 불쌍해요. 제가 봐도 어린 놈이. 그래서 자,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슬퍼하거나 기뻐하거나 했던 죽음이 있을 겁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묵상을 해야 된다. 우리가 밭이 있습니다. 밭이. 제가 좀 비유를 하고 싶은 거는 우리 창당에 대해서 워낙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 창당을 결심했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에도 얘기했지만 핵심적인 팩트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교안 대표가 공안검사로서 법무부 장관도 하고 국무총리도 하고 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정적인 게 잘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적과 아군을. 그런 일을 했으면서도.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 속수무책 당했고 지금 본인의 특보 중에도 특별보좌관들을 특보라 그럽니다. 자기 주변에 정치인들은. 특보 대표를 김현장이라는 사람을 안착했습니다. 이 김현장이라는 사람은 뭐 전향을 했다 그러는데 저는 전향이라 보지 않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한 번 빨갱이는 영원하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하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절대 안 변합니다. 이 사람은 1982년 3월 18일 미국 문화원, 미 문화원, 부산에 있는 미 문화원에 방한을 했어요. 이 사람이 직접 한 건 아니지만 김원숙, 문부식, 김하섭, 박정미 등이 했는데 이 배후 핵심으로 잡혔습니다. 체포되고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거물이면 이 미 문화원 방화를 시킬 수 있는 거물이겠습니까? 그래서 미 문화 방화범으로 체포돼서 구속돼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 이후에 뭐 감형이 됐다가 김영삼 때, 이 김영삼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좌파가 지금 이렇게 득세하고 나라를 망치고 적화 통일 목전까지 온 건 김영삼의 공로입니다. 이거 반드시 이거 나중에 공과 평가해서 우리가 처벌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영삼이가 특별 사면시키고 비전향 장기수 간첩들 전부 북송시켜주고 한 겁니다. 이거 다 석방해주고. 간첩 친국이 됩니다. 옛날에는 간첩들이 말을 못했어요. 빨개들이 선생님 민주화 운동 하셔야죠. 뭐 통일 운동 하셔야죠. 이렇게 비밀리 했는데 요즘 뭡니까? 당당해요. 그거 잘못하면 다 극우 꼴통이고 친일파고 나쁜 사람 매도 돼요. 반대가 된 겁니다. 어제의 충신이 오늘의 역적이 되고 어제의 역적이 오늘의 충신이 된 세상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가짜가 판치고 가짜가 주인 행사하고 가짜가 헌법 위에 군림하고 이제 그 운명을 달리할 시간이 왔으니까 이네들도 목숨을 걸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드러냈습니다. 자, 김현장이 이렇게 반미주의 활동을 철저하게 하는 공산주의자였고 빨갱입니다. 그 당시. 지금은 전향했다 그래요. 뭐 전부 다 지금 빨갱했던 놈들이 전향했다고 민주화 자기네가 대단한 거 이런 것처럼 합니다. 그 민주화 뭡니까? 지금 북한을 위한 민주화 아닙니까? 주사파고 결국 이네들이 말하는 북한의 조선 인민민주주의입니다. 여기에 지금 기성 정치권이나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 다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고 있어요. 국회에서.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여러분 인터넷에 김현장이 한번 쳐보십시오. 그리고 한교안이 수준을 한번 보십시오. 한교안 대표의. 제가 보수 법무수파 분열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는 한계점에 왔다는 거죠. 한계점에. 한계점에 왔기 때문에 이거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정치 범위를 넘었었다. 저보고 우리 자유당 만드는 손상위 내 애국자인지 알고 진짜 좋게 보고 진짜 훌륭했는데 무슨 갑자기 분열이고 정당을 만드냐?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다. 살기 위해서요.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국에서 피눈물 흘리고 있고 삭발식에서 자유가 아니면 목숨을 달라는 그런 어머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님들의 절규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목숨 걸고 나서는 겁니다. 왜? 죽음에 대한 각오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번영된 자유, 번영된 국가에서 자유와 민주와 마음껏 누리는 영광된 나라에 살 수 있게끔 해주고 싶은 게 부모된 도리고 어른으로서의 도리고 지식인으로서 양심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믿는 자들로서 저는 의무라고 봅니다. 이 싸움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으로는 위에서 최후의 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혼의 싸움입니다. 성과학의 대결이고 천사와 악마의 전쟁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건 거짓과 진실의 팩트 싸움인데 쟤네들이 모든 걸 장악했습니다. 언론과 권력을 자기네 마음대로 연출하고 쇼를 해요. 드라마 한 편 보고 쏟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방송 보고 다 쇼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워야 됩니다. 이걸 깨우려면 누군가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다. 전국을 돌면서 저는 그 피눈물 나는 호소와 그분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해서 일어난 거지 개인 욕심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유당은 자유의 전사들이 구심점이 될 겁니다. 그런 분들이 저는 우리가 아무도 가지지 않고 힘이 없지만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이라고 봅니다. 당원으로 가입하고 발기인으로 동참하시는 분들이야말로 자유의 전사들이고 진짜 의미 깊은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생각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토요일 날 엊그제 대전에서 최초로 자유당 대전시당 발기인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곧 이어서 막 일어날 거예요. 느낀 게 있었습니다. 대전 이러면 충청도 이러면 되게 늦어요. 근데 자유당은 창당 선언 이후에 4일 만에 역사적으로 3, 4일 만에 중앙당 창당 발기인대가 성공리에 끝나고 마쳤습니다. 전국 16개, 18개 강력시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늦다고 하는 충청도 사람들이 돌 굴러가요 이런 사람들인데 가장 먼저 자유의 깃발을 든 겁니다.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사를 간단하게 하고 왔는데 많은 게 느꼈습니다. 대전이 뭡니까 여러분? 큰 밭입니다. 한자로 큰 대자의 밭전자인데 한밭이라 그러죠. 이건 뭔가 메시지가 있다. 자유당은 큰 밭이 돼야 되겠다. 대한민국을 부흥하게 만드는 밭. 그래서 우리 자유당의 발기에 참여하고 입당을 하시는 분들은 밭을 일구는 이 항무지에서 새로운 밭,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미래로 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일구는 그런 밭이 돼야 되겠다. 이 정당을 밭으로 많은 훌륭한 씨앗을 심어서 훌륭한 정치인들을 키워내는 게 목적이다. 하늘에서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대전에 시당이 가장 먼저 발견대를 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메시지를 담고 왔습니다. 그래서 밭이 되자. 자유의 밭. 조국, 부국 강병, 조국의 부흥을 위한 밭이 되자. 그래서 지금 그 누구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지만 진심으로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면 많은 분들이 참여할 거다. 자, 이번 내년 4월 15일 총선 정당이 창당이 안 되면 국회의원 후보 낼 수 없습니다. 안 해도 좋습니다. 저희는 뭐 비례 연동 무슨 그거 연연하지 않습니다. 자유당 창당 핵심은 오로지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통해서 자유질서를 회복해서 경제 부흥, 이 땅에 대한민국의 지구촌에 공산 세력을 몰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의 목적이 아닙니다. 저희가 선거법, 정당법상에 시도당 5개가 만들어지면 중앙당을 창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6개월 이내 만들어야 됩니다. 6개월 지나면 무효고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내년 5월 22일까지 유효기간이 있어요. 선거 끝나고도. 그래서 만약에 선거 기간 내로 창당이 안 되면은 그냥 계속 갈 겁니다. 저희는 후보 안 내고. 자, 그래서 저희가 목표하는 정당이 되면은 진짜 미국이 함께하고 미국과 함께하고 미국이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으로 부상할 거예요. 세계 인류 국가, 1등 국가와 손잡고 함께하는 정치 세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망치는 붉은 세력들을 청소하고 부정부패의 근원인 사이비, 양아치, 사기꾼들 다 청소할 겁니다. 그래서 피를 뭉쳐야 되겠다. 피를. 그래서 피를 봐야 되겠다. 그런 각오로 오늘 묵상을 하자. 자, 그러면 한반도가 오늘 자고 났더니 북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와 있고 나토가 움직이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럽이. 미국과 유럽은 한 팀입니다. 한 팀. 옛날 그 인도 차이나 반도를 점령했던 꿈의 한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트남 가면 파리 바게트를 먹고 유럽이 다 장악했던 겁니다. 인도 차이나를. 그 향수가 있어요. 지금 경기가 안 좋아요. 전쟁을 해야 돼요. 내가 볼 땐. 뭐가 있어요.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새 프라이다임으로. 지구촌이 바뀌고 있고 한반도가 새로운 기운과 에너지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에너미.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은 우리 앞가림도 안 되고 우리나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안 됩니다. 이건 냉정하게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빨갱이들이 가만히설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외세 나가라. 미국 나가라. 북한의 핵 그거 통일되면 우리 건데 꿈 깨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적화 통일되면 우리 거겠지. 당신네들 그 개돼지로 살든 노예로 살든. 자, 이 상황이 왔습니다. 북한은 적화 통일시키면 1,000만 명은 도피를 할 거고 보트 피플로 가다가 죽을 거고 2,000만 정도를 학살을 할 거다. 그래서 남가북이 4,000만 정도가 한반도에 사는 게 가장 그 복지적이고 숨쉬기 좋고 편하게 살 수 있다. 그게 김정일의 생각이었답니다. 그거 다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실행되는 단계에 왔습니다. 자, 그게 아니고 미국이 북폭을 하더라도 불발탄이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피해가 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죽음을 묵상합시다. 여러분, 때가 왔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죽느냐 사느냐를 선택할 시간이 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오늘 방송도 제가 2편 찍게 되는 거고, 자, 죽음을 묵상할 시기.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거다.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가 좋은 씨앗을 남기고 좋은 걸 남기면은 우리 아이들과 우리 후세들은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조상이라는 건 그래야 됩니다. 우리 선대가 그랬고 우리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진짜 노아의 방주처럼 자유당은 갈 것입니다. 적과 악을 구분해야 됩니다. 쟤네들은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구촌은 많은 성자들이 있었죠. 뭐 우리가 예수님, 하늘이지만 그리피카시어라 그러죠. 육화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불교 부처님. 그 다음에 유교 공자. 그 다음에 저기 중동에 그거 많잖아요. 지금 이슬람 꽤 많아요. 한 5가지 되는데 저는 때가 왔다 봅니다. 그래서 이젠 결정을 해야 되고 이 한반도를 정점으로 다시 지구편이 재편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캐톨릭 신자지만 기독교 신앙자입니다. 그렇다고 불교나 타 종교를 비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는 누구보다 내심이 저는 강하다고요. 제가 오늘 뭐 잠시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신은 제가 믿는다 그래도 신뢰 안 합니다. 누가 다시 믿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사랑한다는데 저는 저 신뢰 안 해요. 눈앞에 보이는 사람도 신뢰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인간 예수님을 되게 존경합니다. 인간 예수. 하느님의 아들 신의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적인 예수.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가신 분을 저는 그분만 보면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도 그래서 20년간 이 일을 제가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파요. 보면. 인간 대 인간으로 보면. 그분은 성서의 예언대로 왔다 예언대로 사시고 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살렸다고 그렇게 하지만 그분이 갖고 있는 배경을 다 버리자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보자. 나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한 사람의 의로운 사람이 바른 말을 하다가 모함을 당해서 속아서 뒤통수 맞아서 극형에 처한 겁니다. 극형에. 십자가에. 또 극형 바로 처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맨발로 가시관을 쓰고 골고타 언덕을 넘어가면서 진짜 인간 사람으로서 감내하지 못할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저는 한번. 여러분들도 입장 바꿔서 본인이라면 그렇게 죽어줄 수 있는지, 나라면 그분처럼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 모진 고통과 배반과 배신과 이 고통 속에서 죽어줄 수 있냐는 거예요. 응? 신이니까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보라는 거예요. 인간 1대1로 인간 대 인간의 예수 모습으로. 그래서 왜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신은 여러분. 응?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신은. 우리가 죽어봤습니까? 천당이 있는 지옥에 있는지 느낄 뿐이고 사후세계를 체감하신 분들의 이야기만 들을 뿐이지 현실로 체험하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 죽어봤냐고요. 그러나 현실로 사람으로서 보여서 행하고 돌아가신 그분의 모습만 보면 된다. 그걸 신을 내가 죽어서 어디 간다고 떠나가겠지. 한 사람 인간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산 사람을. 그분의 진리, 그분의 사랑이 전 세계에 지금 퍼지는 게 복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분은 뭐야? 많은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온 거죠.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기쁨 소식. 너 노예가 아니다. 네가 진정한 우리가 1948년 8월 15일 자유민주국가로 건국한 건 노예에서 백성에서 당당한 주인, 주권 가진 국민으로 바뀐 겁니다. 이 해방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희생은. 그래서 저는 인간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 가냐. 고통을 당해본 사람자만이 고통스러운 사람, 그 십자가를 진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고통 받으십시오. 그리고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남기는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어디에 남겨야 될 것인가. 어디에. 내 자식들한테 남겨야 될 것인가. 아니면 자선단체에 남겨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선한 단체, 우리 자유당 같은 이렇게 열심히 싸운 사람들에게 남겨야 될 것인가. 무언가 남겨야 됩니다. 가지고 가는 거는 나쁜 짓 했던 거가 좋은 일 했던 거 두 가지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늘나라 죽으면은 여러분. 죽음을 묵상합시다. 그래야지 이 난국을 저는 돌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유스탄TV 우리 자유당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